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눈은 계속 떠 있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자식 걱정,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생각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온다. 하지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마음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그 공간, 바로 침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하루에 약 3분의 2를 잠을 자며 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지만 중년 이후에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의 침실을 보라고. 침실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생각과 감정이 내려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혼란스럽다면 우리의 마음도 쉽게 안정되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앞으로 괜찮을까? 노후 준비는 충분한 걸까?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하나가 시작되면 또 다른 생각을 끌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고 잠은 더 멀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사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쉽게 어지러워집니다. 공간이 답답하면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단순하고 조용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침실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풍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에 무엇을 놓으면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침실에서 몇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실을 작은 창고처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 주변에 물건을 가득 쌓아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잠이 얕아졌어요. 사실 잠이 얕아진 이유는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공간에서조차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풍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이해하고 조금만 바꾸면 밤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가 누워있는 그 방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거나 혹은 미신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침대를 두면 돈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물건을 놓으면 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의 가장 깊은 의미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이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마음을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머무는 환경이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는 괜히 마음도 산만해집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보면 대부분의 공간이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만 있고 불필요한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머물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공간이 조용하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와 마음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풍수는 결국 마음을 쉬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침실은 더 중요합니다. 침실은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이 내려놓이는 공간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실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실을 작은 창고처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 위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아이들은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집착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침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놓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침대 옆에는 계속 알림이 울리는 휴대폰이 있으며 방 안에는 하루의 긴장과 걱정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쉽게 쉬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는 사실 마음을 돕는 도구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잠을 자는 공간, 하루가 끝나면 몸을 눕히는 곳. 그래서 침실을 어떻게 사용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역할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이 쉬기 위해서는 마음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아주 흔한 실수를 하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침실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침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침대 옆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서랍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침실이 작은 창고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계절이 지난 옷, 오래된 서류,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은 물건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물건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하던 물건들, 오래전에 받았던 선물들, 이제는 거의 쓰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건들 속에는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갔던 날, 가족과 함께 여행했던 순간, 젊은 시절의 추억.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버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물건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침실 안에 쌓여있는 많은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선이 책상 위의 서류로 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집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다음 달에 들어갈 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옷장 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입었던 옷, 젊은 시절의 모습,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물건 하나가 생각 하나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깨어 있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쉬어야 할 공간에서 계속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실은 마음이 내려놓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물건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음이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침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작은 수행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침실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 방이 나를 쉬게 해주는 공간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붙잡아 두는 공간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침실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조금 많은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내 물건일 뿐인데요. 겉으로 보면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옷장에 있는 옷도, 서랍 속에 오래된 편지도, 선물로 받았던 작은 기념품도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놓아야 할 때에도 놓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침실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옷은 몇 년째 입지 않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물건은 이미 고장났지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자 안에는 언제 사용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쓸 수도 있으니까,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이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공간이 쉬지 못합니다. 공간이 쉬지 못하면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중년의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침실에 들어와 보면 방 안이 꽤 복잡합니다. 한쪽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옷걸이에는 옷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은 눈은 계속 방 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용히 쉬지 못합니다.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지? 저 서류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 내일해야 할 일이 또 떠오릅니다. 이렇게 공간 속의 물건들은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깨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물건이 많다는 것은 삶이 풍부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물건을 더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이 가족여행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 젊은 시절의 사진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감정을 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마음에 담아두면 충분하다고. 물건을 붙잡고 있어야만 기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어떤 스님은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실천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필요 없는 물건을 내려놓아 보라고.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방을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물건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것인가?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방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를 쉬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작은 물건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바로 침대가 놓여 있는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실을 정리할 때 물건만 생각합니다. 옷장에 무엇이 있는지, 서랍이 정리되어 있는지, 방이 깨끗한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대가 놓여 있는 위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는 그냥 공간에 밖에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자세와 공간의 구조는 생각보다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사람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우리는 주변을 계속 확인합니다. 문이 열려 있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무의식적으로 살핍니다. 하지만 잠에 들면 이런 경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위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대를 놓을 때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를 문 바로 앞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몸이 완전히 긴장을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문 쪽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주변 환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꼭 나이나 건강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편안한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침대 바로 위에 무거운 구조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구조물이나 장식 혹은 큰 선반이 머리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은 무의식적인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합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침대를 두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문이 완전히 정면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방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잠의 질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만 자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침대 옆에 놓여있는 전자기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바로 옆에 휴대폰을 둡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화면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더 깨어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잠들기 전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침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위치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만들고 있는지 작은 변화 하나가 잠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왜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질까요? 낮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던 마음이 왜 밤만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를 베게 되면 금방 잠들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바로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괜찮을까?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밤에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용히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멈추고 주변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의 침실은 단순한 잠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드러나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더 많아짐과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 노후 준비,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래서 침실에 누워 있을 때 그 생각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교와 기대는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친구는 이미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침대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작은 연습을 권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다시 올라오면 또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단순한 마음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밤 침실에서 잠들기 전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침대의 위치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밤 가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마음을 가장 오래 깨어있게 만드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누워 있습니다. 불도 꺼져 있습니다. 방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루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내일 회의가 잘 될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앞으로 생활이 괜찮을까? 이렇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침실은 점점 생각의 공간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잠깐의 생각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생각이 시작됩니다. 몸은 쉬려고 하는데 마음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움직이면 사람은 진짜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쉬는 것과 마음이 쉬는 것은 다릅니다. 몸은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사실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실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려놓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침실을 생각의 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하나의 습관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영상이나 글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세상의 사건,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보, 이런 것들은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비교하는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 집은 더 넓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들은 아주 조용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꼭 큰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침실에서 계속 생각하는 습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잠들기 전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만약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몇 분만 해도 마음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실은 마음이 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키우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을 놓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침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스님들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오래 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특히 잠들기 전 몇 분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몸이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방향을 정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에 걱정과 비교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마음은 잠 속에서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잠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아주 단순한 연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연습은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기 전에 몇 분의 조용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보십시오. 몸의 힘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이 턱의 힘을 풀고 손과 발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단지 자신의 숨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억지로 깊게 숨을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몸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숨이 나갈 때는 몸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숨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올라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혹은 오래전의 기억,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중을 못하는구나. 나는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래 생각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다음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생각이 다시 올라오면 또 다시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잠들기 전에 몇 분만 해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느려질수록 몸도 더 깊이 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습을 시작한 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놓아버림이라고 부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을 필요 없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은 침실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삶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오래 머물면 그 공간은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공간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집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특히 침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의 침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만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방은 물건이 많고 분위기가 복잡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괜히 마음이 조금 바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침실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밤마다 잠들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도 하고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마음이 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실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치우고 침대 주변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대신 몇 분 동안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니까 삶이 덜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마음을 조금 쉬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항상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삶이 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가까워진다고. 침실은 그 연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그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밤이 되면은 우리는 결국 침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하루를 내려놓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실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한 가지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중에서 지금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이라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은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침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하루의 시작이 준비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루의 끝이 내려놓아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침실이 단순하고 조용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가볍습니다. 반대로 침실이 복잡하고 긴장되어 있으면 마음도 쉽게 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침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의 위치입니다. 몸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위치에서는 마음도 쉽게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내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대의 위치를 조금만 바꾸어도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침실을 생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고 휴대폰 속의 정보와 비교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밤에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실은 생각을 붙잡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시간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그 연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실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몸을 편안하게 눕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우리가 돌아오는 그 방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침실은 생각을 붙잡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